청와대에서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붙인 사례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 여기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구호 외칩시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죠.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는 왜 그 국군의 날 행사도 되게 성대하게 하고 합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군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수선하고 뭐 항명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군 지휘관들이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군 동수권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약속한다 이런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명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대답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호에 모든 것이 달렸겠습니까? 군이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뭐 군이 어수선하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 24일 국회에서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장관의 설전. 네. 뭐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극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계엄령 문건이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밝히고 나서 나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때는 책임을 묻겠다. 송 장관이 아마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자꾸 이 사건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 기무사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정말 그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 쿠데타라고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한 것이냐 사실 이걸 파헤치는 게 본질인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보고를 잘했네 못했네 또 뭐 당신이 뭐라고 했네 안 했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사실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군이라고 하는 곳이 조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그 한 명 바보 만드는 것 정말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현명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뭐 세련되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기무사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매우 올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프레임을 자꾸 몰고 가다 보면은 또 사실은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끊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요한 어떤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죠.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럴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알려준 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런 하극상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은 책임은 국방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리더십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사실 기무사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여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무사, 자, 여기서 우리 기무사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방첩부대입니다.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그런 방첩부대인데 원래 간첩은 간첩이 잡는 겁니다. KGB를 CIA가 잡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보원들은 원래 모든 것을 다 짜놓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 속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사의 발언은 반드시 믿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를 좀 이분들 역시 현재 정보 활동이나 어떤 그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사실 이게 뭐 국방부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뭐 무슨 말 했다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제일 위협받은 것이 바로 기무사 개혁과 이 국방 개혁이라는 문제가 제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점을 엉뚱한 데로 돌려서 국방 개혁과 기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계엄사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송영무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 경중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뜻일까요? 사실 송영무 장관이 이제 문정인 특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 할 때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심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한번 이제 코멘트가 청와대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사실 저는 두 번째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사실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메시지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마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기무사 개혁에라고 하는 그 나의 소임을 다하는 쪽으로 신경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철저하게 이행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아마 그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마 이제 국민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송 장관 후임으로는 그 사실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았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나오기 좀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면 송 장관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국방부 내에서 지금 현재 송 장관도 사실 육사 출신이고 그 안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을 이렇게 흔들어댄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혔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군내 사정을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게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성 장군 출신이니까 흔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그렇죠. 사람이 오면 외부에서 간다면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이 송영무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분을 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송영무 장관이 대안이 된 것인데 참 지금으로 보면은 그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구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력입니다. 군심을 하나로 결집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오늘
보고대를 잘 준비해 주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참여해 준 야전 지휘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할 기본 방향과 또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됩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국방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전장에서 싸우듯 개혁이 잘 실천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구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의 동력입니다. 군심을 하나로 결집해 개혁 과제. 청와대에서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붙인 사례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 여기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구호 외칩시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죠.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는 왜 그 국군의 날 행사도 되게 성대하게 하고 합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군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수선하고 뭐 항명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군 지휘관들이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군 동수권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약속한다 이런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대답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호에 모든 것이 달렸겠습니까? 군이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뭐 군이 어수선하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 24일 국회에서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장관의 설전. 네. 뭐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극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계엄령 문건이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밝히고 나서 나중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때는 책임을 묻겠다. 송 장관이 아마 책임을 물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자꾸 이 사건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 기무사 문건을 또 그것이 아마 이제 국민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송 장관 후임으로는 사실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았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나오기 좀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면 송 장관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국방부 내에서 지금 현재 송 장관도 사실 육사 출신이고 그 안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을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혔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군내 사정을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걱정이나 우려 같은 게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성 장군 출신이니까 흔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그렇죠. 사람이 오면 외부에서 간다면 사실 뭐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이 송영무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분을 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좀 안 되는 바람에 송영무 장관이 대안이 된 것인데 참 지금으로 보면은 그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정말 그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국 쿠데타라고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한 것이냐 사실 이걸 파헤치는 게 본질인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보고를 잘했네 못했네 또 뭐 당신이 뭐라고 했네 안 했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무 장관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사실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군이라고 하는 곳이 조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그 한 명 바보 만드는 것 정말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현명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뭐 세련되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히 기무사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매우 올바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프레임을 자꾸 몰고 가다 보면은 또 사실은 사건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끊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요한 어떤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죠.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렸다. 이럴 수 그렇죠.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나서서 알려준 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런 하극상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은 책임은 국방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리더십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사실 기무사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여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기무사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방첩부대입니다. 군 내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그런 방첩부대인데 원래 간첩은 간첩이 잡는 겁니다. KGB를 CIA가 잡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보원들은 원래 모든 것을 다 짜놓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 속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사의 발언은 반드시 믿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좀 이분들 역시 현재 정보 활동이나 어떤 그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사실 이게 뭐 국방부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뭐 무슨 말 했다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제일 위협받은 것이 바로 기무사 개혁과 이 국방 개혁이라는 문제가 제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점을 엉뚱한 데로 돌려서 국방 개혁과 기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계엄사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송영무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 경중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 뜻일까요? 사실 송영무 장관이 이제 문정희 특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 할 때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심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한번 이제 코멘트가 청와대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사실 저는 두 번째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사실 파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메시지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마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기무사 개혁에라고 하는 그 나의 소임을 다하는 쪽으로 신경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철저하게 이행을 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아마 그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